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 사는 올해 72세 박현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평온한 삶을 찾아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현경 씨는 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마음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현경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가을의 햇살이 창가를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오후, 현경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고 자식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현경 씨는 바쁘게 움직였고 집안 곳곳에서 벌써부터 활기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도 오늘따라 평소보다 경쾌하게 느껴졌죠. 생일마다 자식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던 현경 씨였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거든요. 현경 씨의 딸 미진 씨는 일찍 현경 씨 집에 도착해 생일상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생일인데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딸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자신의 생일상이지만 딸 미진 씨를 도와주고 있던 현경 씨였습니다. 괜찮아, 미진아. 손 놓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저녁이 되자 큰아들 종욱 씨와 며느리 서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종욱 씨는 무뚝뚝하고 무심한 얼굴로 현경 씨에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말했지만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엄마의 생일이었지만 빈손으로 찾아온 아들 종욱 씨였죠. 현경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익숙했습니다. 아들 종욱 씨에게 현경 씨는 늘 뒷전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끝나고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따뜻한 소고기 전골과 여러 가지 생일상들로 식탁은 가득 차 있었지만 현경 씨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현경 씨의 머릿속에는 잠시 후 전할 이야기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엄마, 케이크 불 끄세요. 딸 미진 씨가 현경 씨에게 말하며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였어요. 현경 씨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자식들의 어릴 때 얼굴이 하나씩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촛불이 꺼지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현경 씨는 왜인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가 마무리된 후 현경 씨는 조용히 딸 미진 씨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미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에 딸 미진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경 씨를 따라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현경 씨는 서랍장을 열어 안에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봉투를 꺼냈어요. 그것은 얼마 전부터 준비한 현경 씨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아직 현경 씨는 72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직감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경 씨의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현경 씨의 큰 언니까지 모두 같은 병으로 70 후반을 넘기지 못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긴 했지만 마음속으론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던 현경 씨였습니다. 딸 미진 씨는 그 순간 현경 씨의 진중한 표정을 보며 가벼운 대화가 아닐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우리 가족 중에서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줬던 건 너밖에 없어. 만약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미진 씨는 어머니 현경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건 엄마 유언장이야. 앞으로 몇 년 안에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엄마 유언장에 적힌 대로 하면 돼. 현경 씨는 미진 씨에게 봉투를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남아있는 재산을 너한테 남겨주기로 결심했어.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줬고 늘 나를 돌봐줬잖니. 너희 오빠가 맞이라는 이유로 너희 오빠한텐 이것저것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너한텐 제대로 도와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늘 마음에 걸렸어. 엄마의 마음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해. 미진 씨는 현경 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 왜 벌써부터 유언장을 쓰고 그래? 건강관리 잘하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괜히 내가 다 받으면 오빠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것도 두려워. 현경 씨는 딸 미진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오빠는 늘 엄마한테 돈만 요구하고 정작 엄마가 필요로 하면 엄마를 짐짝 취급해왔잖니. 엄마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미진 씨는 현경 씨가 이렇게까지 미리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결심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종욱 씨는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경 씨와 미진 씨가 방 안에서 나누고 있는 대화가 왠지 모르게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빼놓고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길래 자신 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 짧은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의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종욱 씨는 현경 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까 미진이랑 무슨 이야기 나눴어요? 종욱 씨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물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현경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 이야기를 좀 했단다. 별일 아니야. 종욱 씨는 그 대답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어요. 현경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의심은 그의 마음 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현경 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지나간 세월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아들 종욱 씨를 위해 본인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되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종욱 씨는 어릴 적부터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의 꿈을 지원해 주려고 현경 씨는 아낌없이 지원해 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종욱 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종욱 씨가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때 현경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종욱 씨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덕분에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현경 씨는 그때부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식비와 공과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종욱 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현경 씨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어요. 엄마, 이번에 교재비가 많이 들어서
돈 좀 더 보내줘야겠어요. 종욱 씨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현경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현경 씨는 모시기는 척 어렵게 마련한 돈을 보내면서도 아들이 다 필요할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경 씨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아들에 대한 괘씸함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종욱 씨는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온 이후 현경 씨를 귀찮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현경 씨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현경 씨의 사소한 부탁에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신경을 쓴 적도 없었고, 현경 씨가 병원을 갈 일이 생겨도 알아서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전화를 하냐며 짜증을 내곤 했었습니다. 반면 둘째 딸 미진 씨는 현경 씨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가슴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미진 씨도 충분히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갈 성적이 나왔지만 집안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현경 씨는 그때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미진아,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희 오빠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엄마한테는 너무나 부담이거든. 현경 씨는 늘 딸 미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미진 씨는 오히려 미안해할 것 없다며 현경 씨를 위로해주곤 했어요. 엄마도 더 자주 볼 수 있고,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줄 수 있어서 오히려 난 더 좋아. 여기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들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딸 미진 씨의 대답에 현경 씨는 오히려 더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 종욱 씨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나머지 딸 미진 씨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진 씨는 늘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었고 밤마다 현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다리는 좀 어때? 다리가 아프더라도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니까. 가볍게 산책이라도 꼭 나가야 돼. 미진 씨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는 현경 씨의 외롭고 지친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반면 종욱 씨는 취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늘 돈이 부족하다며 현경 씨에게 눈치를 줬어요. 현경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자녀가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경 씨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있어주고 현경 씨가 필요한 모든 것에 손을 내밀어 주는 딸 미진 씨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현경 씨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세월들이 현경 씨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오늘 그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그녀는 아들 종욱 씨에게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미진 씨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현경 씨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그날로부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종욱 씨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이번 주에 같이 식사나 한번 해요. 종욱 씨의 목소리는 왜인지 평소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약속을 잡는 것도 늘 본인의 시간만 고려한 통보에 가까웠죠. 종욱 씨가 데려온 여자의 이름은 이서연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매우 화려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노랗게 염색한 머리, 짙은 화장, 그리고 눈에 띄는 장신구들로 꾸민 모습은
현경 씨에게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고 인사했을 때 현경 씨는 그녀의 목소리마저도 지나치게 밝고 가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들 종욱 씨 옆에서 고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현경 씨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아들의 배우자감으로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현경 씨는 서연 씨의 차림새를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꾸미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평생의 반여자를 찾는 게 결혼인데 종욱이가 너무 여자의 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닐까? 하지만 현경 씨는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니 무작정 반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그런데 결혼 준비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녀의 대답에 현경 씨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부터 꺼낼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현경 씨는 계속해서 서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 했어요. 그러나 서연 씨의 대화 속에는 항상 돈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결혼하면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문제죠. 라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연스레 이 여자에게는 사랑이나 가족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욱 씨가 결국 결혼을 한 후 현경 씨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현경 씨가 손주 은우를 봐주러 종욱 씨 집에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고, 그때마다 며느리 서연 씨와 사소한 갈등이 반복됐기 때문이죠. 특히 손자 양육 방식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극심해졌죠. 며느리 서연 씨는 모든 걸 제쳐두고 공부만을 중요시했고, 현경 씨는 공부도 공부지만 손주에게 사랑을 베풀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게 먼저지. 이렇게 어린애한테 공부만 강요하면 어떡하니? 아직 초등학교에도 안 들어간 애한테 눈 뜨고 잘 때까지 공부만 시키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현경 씨는 어느 날 서연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큰 소리를 듣고야 말았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종욱 씨처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요. 서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경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생각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게다가 아들 종욱 씨는 언제나 며느리 서연 씨의 편을 들었어요. 은우를 어떻게 키울지는 저희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그러니 엄마는 그냥 저희가 부탁하는 대로 은우를 봐주시면 돼요. 현경 씨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서운함이 가득 차올랐어요. 종욱 씨가 어릴 적부터 자신이 해준 모든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아내의 말만 따르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도 점점 커져갔죠. 그렇게 현경 씨는 한참 동안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경 씨가 딸 미진 씨에게 유언장을 넘겨준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도 현경 씨는 며느리의 부탁대로 손주 은우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현경 씨였어요. 그래서 손주 은우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던 현경 씨였습니다. 그때 딸 미진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손주 봐주는 게 많이 힘들진 않아? 딸 미진 씨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경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래, 미진아. 그냥 뭐 엄마는 별일 없지. 요즘은 내 오빠랑 서연이가 많이 바빠서 대화도 잘 못 나누고 나 혼자 은우랑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야. 현경 씨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나왔어요. 미진 씨는 현경 씨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나오는 걸 느끼고 바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엄마, 오빠가 원래 좀 무뚝뚝하고 무심한 성격이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내일 준호 씨랑 같이 엄마 보러 갈게. 딸과 사위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현경 씨를 찾아왔어요. 미진 씨는 언제나 혼자 사는 현경 씨를 걱정했고, 사위 준호 씨도 현경 씨에게 늘 예의 바르고 다정했죠. 그들은 현경 씨가 손주를 돌봐주느라 점점 지쳐가는 것을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가능한 자주 현경 씨를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딸 미진 씨와 사위 준호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위 준호 씨는 현경 씨를 위해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진 씨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위 준호 씨가 현경 씨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러곤 거실 전등이 희미해진 것을 보고 현경 씨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전등을 교체해 주더군요.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해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말해주세요. 현경 씨는 그런 사위를 볼 때마다 대견하다는 생각과 함께 평생을 키워온 아들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경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미진이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늘 미안했는데 나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건 미진이밖에 없구나. 사위 준호도 늘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종욱이는 나를 신경도 안 쓰네. 내가 미진이를 위해 내 유산을 남기기로 한 건 옳은 결정이야. 현경 씨의 마음은 더 확고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종욱 씨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딸과 사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그녀를 조금씩 안심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경 씨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딸 미진 씨에게 유언장을 전달해 줬던 자신의 생일날, 미진 씨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괜히 오빠랑 사이가 멀어지게 될까 두려워. 딸 미진이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결심을 굳히긴 했지만 아들과 딸 사이에 괜한 오해가 생기길 바라진 않았던 현경 씨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의 입으로 아들 종욱 씨에게 자신의 결심을 설명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현경 씨였어요. 그동안 모든 지원을 아들 종욱 씨에게만 해줬던 걸 종욱 씨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현경 씨였고, 아들 종욱 씨도 그런 본인의 결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현경 씨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해 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날도 손주 은우를 돌봐주고 있던 현경 씨는 종욱 씨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 종욱 씨를 불러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종욱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엄마가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 종욱 씨는 평소처럼 무심한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종욱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너한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려고 해. 종욱 씨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현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하실지 미리 정하신다고요? 엄마한테 남은 재산을
미진이에게 주기로 결심했단다. 항상 너를 지원해 주느라 미진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평생 마음에 걸렸거든. 그 말을 들은 종욱 씨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종욱 씨의 눈은 차갑게 변했고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없이 현경 씨를 쳐다보던 종욱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미진이한테만 재산을 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첫째고, 그리고 아들인데, 당연히 저한테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우가 그동안 너가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갈 때부터 항상 부족한 거 없이 너한테 해줬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를 지원해 주느라 미진이는 많은 걸 희생해야 했어. 종욱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뭐 특별히 도와줬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장남이에요. 미진이는 결혼했으면 이미 남의 집 자식이 된 거라고요. 출가회인이라는 말 모르세요? 그런데 미진이한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늘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 해왔는데 이렇게 절 무시하신다고요? 장남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현경 씨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종우가 방금 장남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했니? 네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네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렴. 엄마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엄마를 도와줬던 건 미진이었어. 종욱 씨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거죠. 미진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를 도와준 거고요. 미진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모든 걸 가져가야 하죠? 저도 엄마 자식인데 왜 저는 쏙 빼놓고 미진이한테만 주시려고 하시냐고요? 종욱 씨의 분노는 마치 폭발하듯 터져 나왔고 현경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녀는 그래도 종욱 씨가 그동안의 상황을 이해해 주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로지 눈앞에 재산만을 중요시하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현경 씨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건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종욱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종우가 엄마는 이미 결정을 내렸단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건 엄마의 뜻이야. 종욱 씨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쥔 채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경 씨가 미진 씨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소식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과 오해로 변해갔습니다. 종욱 씨는 자신이 그동안 현경 씨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았던 건 모두 잊어버린 채 오로지 장남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미진이랑 준호가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종욱 씨의 마음 속에는 점점 더 많은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미진 씨의 남편 준호를 떠올리며 그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야 말았죠. 종욱 씨는 준호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미진이를 부추겨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가진 야가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곤 과거의 준호가 한 작은 행동들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처음부터 미진이를 만났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던 거야. 다 엄마의 재산을 뺏으려는 거였다고. 종욱 씨는 혼자서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결국 종욱 씨는 참지 못하고 현경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저하고 다시 얘기 좀 해요. 그래, 종우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엄마는 미진이랑 준호가 엄마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특히 준호가 미진이를 부추겨서 엄마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경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불신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종우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엄마의 결정이야. 우리 사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런데 넌 왜 그런 의심을 하는 거니? 종욱 씨는 현경 씨의 반응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미진이랑 준호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결국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엄마는 왜 그걸 못 알아보세요? 아들 종욱 씨가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이해했지만 이렇게까지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현경 씨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눈 뜨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냥 참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종욱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분노가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현경 씨는 아들 종욱 씨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던 현경 씨였죠. 그날로부터 약 한 달 뒤 명절이 다가왔고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경 씨는 이번 명절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될 거라는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종욱 씨가 가진 오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 종욱 씨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속에 쌓아둔 불만이 얼굴 밖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욱 씨가 미진 씨와 준호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무언가 묘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현경 씨는 종욱 씨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식사가 끝나갈 무렵 종욱 씨는 참지 못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미진아, 엄마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너희한테 모든 재산을 넘겨주시겠다던데? 종욱 씨의 말투는 차가웠고 그의 시선은 곧장 준호 씨에게 꽂혀 있었어요. 미진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오빠, 일단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 나도 이 문제 때문에 오빠랑 사이가 멀어질까 봐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 우리 서로 화내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보자. 하지만 종욱 씨의 귀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나 모르게 뒤에서 엄마 조종하고 있었으면서 어디서 착한 척이야. 그리고 준호가 너한테 엄마 재산 뺏자고 시킨 거지?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 형님, 장모님 재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욱 씨는 준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운 거잖아. 미진이 부추기고 조종해서 우리 엄마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바보처럼 보여? 종욱 씨의 말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격해졌습니다. 미진 씨가 제발 그만하라며 외쳤지만 종욱 씨는 미진 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준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고 준호는 종욱 씨의 분노를 눈치채고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종욱 씨는 갑자기 준호 씨의 어깨를 강하게 밀었고 준호 씨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종욱 씨는 준호를 향해 소리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미진 씨는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오빠, 그만해! 제발! 현경 씨는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현경 씨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종욱 씨는 현경 씨의 말을 들을 기색이 없었어요. 종욱 씨에 대한 현경 씨의 실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종욱 씨가 보여준 이 폭력적인 모습은 현경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욱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분노를 누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집안은 완전한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미진 씨는 준호 씨를 돌보며 그의 상처를 살펴보았고, 현경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종욱 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무엇보다 슬픔이 가득했어요. 애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현경 씨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현경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종욱 씨의 폭력적인 행동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녀는 이제 종욱 씨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날 벌어진 사건 이후로 현경 씨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재산 문제를 두고 그토록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날 밤 이후 현경 씨의 마음 속에는 종욱 씨에 대한 미련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종욱 씨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종욱 씨도 자신의 어머니인 현경 씨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미진 씨와 준호 씨가 현경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경 씨가 종욱 씨와의 문제로 힘들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경 씨의 마음을 위로해 주러 온 거였죠. 미진 씨는 현경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빠랑 그날 이후로 아무 연락 없었어? 미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현경 씨가 여전히 종욱 씨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까봐 염려되었거든요. 현경 씨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진 씨의 손을 잡으며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이제는 괜찮아. 내 오빠와의 일은 내가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단다. 엄마, 그래도 오빠랑 아예 인연을 끊을 순 없잖아. 내가 어떻게든 오빠랑 얘기를 해볼까? 미진 씨는 여전히 현경 씨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어요. 가족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빠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경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미진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진아, 엄마한테 남은 재산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야.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너한테는 하나도 해준 게 없어서 너한테 주고 싶다는데 엄마가 그동안 청소일하며 그 비싼 학비랑 생활비를 다 내준 건 전혀 기억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현경 씨는 자신의 재산 문제를 완전히 정리할 시점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미진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결정을 더욱 확고히 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결정을 확실히 하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후 현경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다시 검토하고 미진 씨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현경 씨는 변호사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히려 마음속에 깊은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고민들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현경 씨는 그날 저녁 집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첩은 현경 씨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그리고 아들 종욱 씨, 딸 미진 씨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이 담긴 것이었어요. 현경 씨는 사진첩을 꺼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페이지에는 아들 종욱 씨가 막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종욱 씨는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미진 씨도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시절은 현경 씨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진들을 바라보며 현경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 시절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과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다짐했죠. 사진첩을 조용히 덮으며 현경 씨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론 그저 매 순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돼. 저녁이 되어 미진 씨와 준호 씨는 현경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고 현경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위 준호는 현경 씨를 위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미진 씨는 그런 준호 씨의 모습을 보고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현경 씨는 소파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들 종욱 씨와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미진 씨와 준호 씨가 곁에 있어 현경 씨는 그들이 주는 사랑과 평온함 속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현경 씨는 창문을 열고 맑은 바람을 맞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그녀는 고요한 저녁 풍경 속에서 자신이 이룬 평화로운 일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갈등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들을 미진 씨와 준호와 함께 소중히 보내는 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과제일 뿐이었죠. 그렇게 현경 씨의 인생은 마침내 평온 속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생의 평온과 사랑을 찾으려는 현경 씨를 위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안 외딴 섬에서 홀로 살고 있는 올해 72세 어부 정석 씨와 몇 년 만에 그를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바다를 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정석 씨의 사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정석 씨는 남해안에 위치한 고요하고 외딴 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물결이 섬으로 밀려와 작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작은 섬이었죠. 바다는 오늘도 고요했고 정석 씨는 해가 뜨기 전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물결은 조용히 그의 배를 밀어냈어요. 배 위에서 바라보는 수평선은 언제나 그에게 같은 말을 건네는 것 같았죠.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마치 오래된 친구가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이 바다에서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바다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밤 냄새가 그를 맞이하곤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 소박한 저녁을 나누던 그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가끔씩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 조용히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와의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에 이어 이번엔 아들 철민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철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까?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철민 씨는 몇 년 전 미국으로 떠나며 점점 그와 멀어졌고, 이제는 전화도 잘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정석 씨가 아들과 손주들을 보러 서울에 한번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철민 씨의 아내 미선 씨가 눈치를 주며 거절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연락드릴게요. 아들 철민 씨가 바꿔준 며느리 미선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냉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석 씨는 그때 느꼈어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석 씨의 손주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정석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섬에서 홀로 견디는 법을 익히고 있던 정석 씨였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섬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아버지 손주들 데리고 미선이랑 인사드리러 내려갈게요. 정석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정말이지? 아이고,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리구나.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가족과의 재회는 정석 씨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정석 씨는 서둘러 준비에 나섰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식탁보를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따고 직접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정석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는 상상을 했어요. 혼자 지내던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처음 우리 집에 오는 거니 정말 잘 맞이해야겠지. 정석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그날 밤 정석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에 놓인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이틀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석 씨는 집 앞 작은 선착장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정석 씨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어요.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고 처음으로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기뻤던 정석 씨였습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고 아들네가 정석 씨의 집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배가 점점 가까워지자 아들 철민 씨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을 흔드는 철민 씨 뒤로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 미선 씨가 보였습니다. 정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들 철민 씨가 배에서 내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철민 씨는 분명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정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철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아들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은 아들 철민 씨의 뒤를 따라 다가왔지만 정식 씨를 본체 만체하며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선 씨는 그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짧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정석 씨는 손주들을 한번 바라본 후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잘 지냈지? 우리 손주들 정말 아빠랑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할아버지를 처음 보니 조금 어색해지? 그는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 철민 씨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께 어서 인사를 하라고 말을 하자 손주들은 마지못해 인사하듯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철민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처음 보니까 아마 조금 어색해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이 배를 타고 섬에 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정석 씨는 조금은 멋쩍은지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도시에서 자랐으니 이곳이 낯설만도 해. 내가 나중에 좋은 곳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줄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배 타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며느리 미선 씨는 피곤한 듯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정석 씨는 미선 씨의 차가운 말투를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최대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 도시 사람이 배 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석 씨는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최대한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어색해진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정석 씨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정석 씨는 미선 씨와 손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집은 처음이지? 아무래도 이런 외딴 섬이 조금은 낯설겠구나. 먹고 싶은 거 있어? 할아버지가 뭘 좀 해줄까?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말해보렴. 철민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간단하게 뭐든 괜찮아요. 아이들은 뭐든 잘 먹으니까요. 철민 씨는 정석 씨의 말에 대답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지만 미선 씨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조금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네요. 내일 우리 애들한테 섬 구경시켜주세요. 미선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녁 준비 다 해놨어. 모두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정석 씨는 주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들로 만든 요리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 위에 차리며 그는 손주들이 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 주리라 잔뜩 기대를 했어요. 어때? 내가 직접 잡은 물고기랑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준비했어. 전부 자연산이고 유기농이야. 입에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정석 씨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며 정석 씨가 준비한 음식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괜히 뻘쭘한 듯 철민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나 왜인지 미선 씨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음식을 살펴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비린내가 너무 심해요. 아이들도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정석 씨는 미선 씨의 말에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그런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신선한 거라 괜찮을 텐데 비린내 잡으려고 많이 신경 썼거든. 미선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도시 음식에 익숙해져서 이런 건 좀 힘들어요. 정석 씨는 서운함을 숨기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미선과 손주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손주들이 음식을 손에 대지도 않고 관심 없어 하는 모습을 보며 정석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도시에서 쭉 자랐으니까 아이들한테 이곳은 낯선 곳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정석 씨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무심하게 대하고 있었고 미선 씨의 냉랭하고 차가운 태도는 정석 씨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민 씨는 그저 중간에서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아버지와 아내 사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정석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였으니 내일은 다 같이 바다 구경을 가자꾸나. 아이들도 바다에서 낚시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게 좋겠네요. 아이들도 바다에서 노는 건 좋아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조금 쉬죠. 그날 밤 정석 씨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미선 씨와 철민 씨는 아들 철민 씨가 어릴 때 쓰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는 텅 빈 거실에서 TV를 켜놓고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냉담한 태도와 손주들의 무관심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던 정석 씨였습니다.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설렜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하지만 정석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내일은 좀 다를 거야. 손주들도 바다에서 노는 건 좋아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정석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먼저 철민이네 함께 섬을 구경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정석 씨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들 가족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철민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이 찾아와 준 게 고마워서. 내가 준비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이들 일어났니? 정석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이들도 곧 나올 거예요.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철민 씨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지만 그의 얼굴엔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가 뒤이어 들어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늦게 일어났죠? 죄송해요. 아이들이 어제 배 멀미를 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 멀미를 했다니. 지금은 좀 어때? 자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졌대. 정석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천천히 섬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할게요. 아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천천히 하자.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 정석 씨는 최대한 손주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어요. 며느리 미선 씨와 손주들이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돼지고기와 된장찌개를 준비해 놨던 정석 씨였어요. 아버지,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직접 다 준비하셨네요. 뭐, 이 정도야. 너희들 온다니까 내가 좋아서 한 거지. 정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음식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석 씨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야. 너희도 한 번씩 먹어보렴. 하지만 손주들은 정석 씨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철민 씨가 눈치를 보고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셨잖아. 휴대폰 그만 내려놓고 먹어봐. 손주들은 마지못해 음식을 조금씩 집어들었지만 여전히 관심은 스마트폰에 있었어요. 미선 씨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약간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좀 피곤한가 보네요. 어제 배 멀미도 하고 해서 아직 식욕이 없나 봐요. 정석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면 천천히 먹어. 배 타고 나가는 건 오후에 하고 간단한 산책이나 해보자꾸나.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정석 씨는 가족들을 데리고 섬을 구경시켜 주려고 했어요. 섬이 작지만 여기저기 재밌는 곳이 많아. 철민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들도 있고 바람이 불면 여름에도 정말 시원하단다. 철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아이들도 도시 매연 말고 이런 자연 바람을 좀 쐬면서 잘하면 좋을 텐데요. 미선 씨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뒤따라왔습니다. 뭐 여기 공기가 맑아서 좋긴 한데 아이들은 이곳에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정석 씨는 걸음을 멈추며 물었어요. 그래도 한번 구경해보자. 섬이 조용하고 바다도 한눈에 보이고 여기서 보이는 경치가 참 좋아. 철민 씨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며 웃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아이들도 조금씩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정석 씨는 손주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랑 놀던 숲길이야.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면서 많이 놀았지. 같이 한번 가볼래? 하지만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석 씨가 다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랑 같이 섬 구경해보자. 어때? 손주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 휴대폰 가지고 놀고 싶어요. 바다 구경은 안 가도 돼요. 정석 씨는 아이들의 대답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바다는 한번 가봐야지. 할아버지가 고기 잡는 것도 보여줄게. 미선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아이들이 바다보다는 그냥 휴대폰 가지고 노는 게 좋나 봐요. 바다엔 별 관심 없는 것 같으니 그냥 휴대폰하게 놔두세요. 정석 씨는 미선 씨를 빤히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손주들 바다 체험시켜주려고 이것저것 준비 많이 했는데.
철민 씨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려 했지만 왜인지 미선 씨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듯 했죠. 정석 씨는 내심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망한 티를 내면 오히려 철민이네가 불편해할까봐 실망스런 마음을 꾹 감추고 있었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섬의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역시나 정석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미선 씨와 손주들이었고, 저녁 식사 자리는 마치 절간처럼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석 씨와 철민 씨 가족은 저마다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어요. 정석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어색했지만 다음에 볼 땐 괜찮아지겠지. 정석 씨는 잠이 오지 않는 듯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본인이 더 다가가려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정석 씨였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목이 탔던 정석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민 씨와 미선 씨가 머물고 있는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저히 그런 얘기는 못 꺼내겠어. 너무 죄송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아들 철민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 대신 아버님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돼. 좀 잘 얘기해서 저 노인네 좀 어떻게 꼬셔보라니깐. 조용하지만 앙칼진 미선 씨의 말투가 정석 씨의 귀에 꽂혀 들어왔어요. 정석 씨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의아해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시게 뻔하잖아. 솔직히 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철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 몰라? 내가 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외딴 섬까지 당신이랑 찾아왔겠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선 분명히 아버님한테 얘기해본다고 했잖아. 어선이랑 땅 팔아서 그 돈으로 내 빚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당신도 내 사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 미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서슬퍼런 도끼가 묻어 있었어요. 알지만 아버지께 이렇게까지 말해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지. 철민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석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어선을 팔아. 그리고 내 땅을. 그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아들 부부의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보고 싶어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정석 씨는 속으로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에서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식 씨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척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가 아버지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석 씨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분히 물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철민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어선이랑 땅을 팔아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미선 씨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손주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정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설명은 어딘가 모호했고
정석 씨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업 자금도 좀 필요하고. 철민 씨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엔 손주들 학군 때문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웬 사업 자금 얘기니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 철민 씨는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미선 씨가 곧바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님 손주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석 씨는 미선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을 느끼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정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생각은 해보마. 정석 씨는 이미 아들 내외가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하면 왠지 기대를 하고 온 아들 내외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 정석 씨였죠. 그래서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오늘 저녁에 본격적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부탁을 하려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정석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철민 씨와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부엌에 왔어요. 철민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미선 씨의 얼굴엔 도끼가 가득했어요. 너무나도 표독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철민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일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미선 씨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크게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 사업도 잘 풀리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됐어요. 정석 씨는 철민 씨의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철민 씨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정석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는 철민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철민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어선이랑 땅을 팔 수 있을까요? 그 돈이면 저희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가 진 빚만 해결해 주시면 꼭 보답할게요. 저희를 위해 어선이랑 땅 좀 팔아주세요. 이 상황만 해결되면 아버지 손주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정석 씨는 조용히 철민 씨를 바라보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걸 보면 그 빚이 심각한가 보구나. 철민 씨는 대답하기 어려운 듯 잠시 침묵했어요. 네, 아버지, 사실 많이 힘들어요. 미선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자라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면 솔직해지는 게 먼저 아니겠어? 돈이 필요한 건 너희들인데 왜 자꾸 손주들을 인질로 삼아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둘의 대화에 미선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 돈이 필요한 건 저랑 철민 씨겠죠. 그런데 저희가 길에 나앉게 되면 아버님 손주들도 같이 나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정말 저 어린 아이들이 길에 나앉길 바라세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세요? 며느리 미선 씨는 시아버지인 정석 씨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 저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민 씨는 아버님 아들이고 전 아버님 며느리예요. 그리고 저 어린 아이들 좀 보세요. 아버님 피가 고스란히 섞인 아버님 손주라고요.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정석 씨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이 외딴 섬까지 나를 찾아온 거겠지. 하지만 내가 가진 어성과 땅은 나의 전부란다. 너희도 알겠지만 그걸 파는 건 나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야. 그래도 아버님 손주들을 위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 도와주시면 1년에 3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버님 뵈러 올게요. 아버님한테 남은 어선이랑 땅보다 아버님 손주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 거 아니세요? 미선아, 내가 정말 손주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니 우리 손주들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돈이 필요한 진짜 이유를 말해보렴. 미선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너랑 철민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손주들도 힘들게 자랄 거라는 건 나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단다. 하지만 나에게 이 어성과 땅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어. 나의 인생 그 자체란다. 그때 미선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 그러시다면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시네요. 그래. 너희 사정은 딱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철민 씨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내가 너에게 어성과 땅을 줄 수는 없다.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이야.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버님도 저희한테 어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더 이상 연락드릴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연락도 안 드릴 거고 찾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평생 이 섬에서 외롭게 늙어가세요. 철민 씨는 미선 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미선 씨의 말에 반박을 하진 못하고 있었어요. 정석 씨도 미선 씨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 둘을 차분히 바라볼 뿐이었었죠. 그때 미선 씨가 철민 씨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철민 씨는 정석 씨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앞으로 자주 내려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석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철민 씨와 미선 씨는 곧 섬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석 씨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섬에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철민 씨와 미선은 섬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석 씨는 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이번에 처음 본 자신의 손주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그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민 씨가 마지막으로 정석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모질게 말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드린 것도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희에겐 다른 선택지 없었어요. 정석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철민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뒤를 따르는 미선 씨는 표독스런 표정으로 정석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않았죠. 미선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석 씨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아버님, 저희 안 도와주신 거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앞으로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도 절대 못 보실 거고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철민 씨도 2번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저희 안 도와주신 만큼 제가 아버님 평생 외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철민 씨가 절대 아버님한테 전화도 못하게 만들 테니 평생 이 섬에서 혼자 외롭게 늙어가세요. 정석 씨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배에 오르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철민 씨는 배 위에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라, 철민아. 너하고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석 씨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을 들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멀리 사라져 갔고 정석 씨는 그들이 다시는 이 섬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석 씨는 텅 빈 집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방문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는 그들이 단순히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실망감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 경석 씨는 집 안에서 철민 씨가 급하게 떠나느라 놓고 간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봉투 속에는 철민 씨와 미선 씨의 진짜 속셈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봉투 속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 미선이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사채까지 썼다는 걸 보면 분명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은 아닐 거라는 것도 직감했죠. 노름을 하지 않는 이상 사채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정석 씨였거든요. 그리고 그 봉투 속엔 그 빚을 갚기 위해 어선과 땅의 시세를 조사했던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정석 씨는 그 서류들을 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분명 사고를 친 건 며느리 미선이이고 그런 미선이가 아들 철민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지만 정석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야. 정석 씨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닷가로 향한 정석 씨는 서류 봉투를 작은 불에 던져 넣었어요. 불길이 서류를 태우는 동안 정석 씨는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언제나 그와 함께했던 것처럼 평온하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정석 씨는 그 순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심을 확실히 다졌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식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자신은 이 섬에서 바다와 함께 남은 삶을 조용히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우편 한 통이 섬으로 도착했어요. 그 편지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들 철민 씨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문자 대신 이렇게 정성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땅과 어선을 팔아야만 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서울로 오셔서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석 씨는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철민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편지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정석 씨는 편지를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바닷가로 향했어요.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어요. 그는 배에 올라타 조용히 바다를 향해 나아갔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스쳤고 바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석 씨를 평온하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정석 씨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도 그로 인한 갈등도 모두 바다에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어요. 정석 씨는 배 위에서 먼 바다를 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얘기하듯 혼자만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래, 이제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아이들은 자기들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정석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바다만은 변하지 않으니 다행이야. 바다는 항상 여기에 있고, 나도 여기 있으면 되니. 정석 씨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는 그저 바다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 선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는 마치 한 몸처럼 이어졌고, 정석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석 씨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이 바다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정석 씨는 자식과 손주들에 대한 미련도 없이 그는 섬에서의 조용한 나날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어요. 바다는 언제나 그와 함께 있어주고 있고 정석 씨는 여전히 바다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석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바다와 함께 홀로 남게 됐지만 평온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정석 씨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정석 씨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석 씨에게 크나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온을 찾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